정도 시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정답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빈칸 채우기부터 1번은 41,000년, 그 다음에 2번은 21.5에서 24.5 사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남중고도가 높아지게 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3번은 0, 4번은 10만 년, 5번의 1번은 26,000년, 그 다음에 2번은 시계 방향이고요. 6번에 1번은 여름, 연구차는 커진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7번에 1번은 비내 변이 법칙, 그리고 2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8번은 어떤 형태로 적어도 필요 없는데 둘 중 하나만 써도 정답입니다. 4파이 R제곱 시그마 T 4제곱 혹은 R제곱 T 4제곱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9번은 파란색, 청색이라 적어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B-V 혹은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3번은 만 켈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자, 복습하기로 넘어가서 1번은 니은, 그 다음에 2번은 니은 디귿, 3번도 니은 디귿, 4번은 가나다, 6번은 니은 디귿, 5번이군요. 4번 5번인데.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복습 마치도록 하고, 오늘 이제 이어서 할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별의 물리라는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 4번이랑 5번을 다시 한번 복습을 조금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지금 배울 키워드들을 좀 떠올려보면 이번 시간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첫 번째 아까 저희 빈칸에 나왔던 것 중에 비내 변이 법칙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거를 수식 한 줄로 나타내면은 저희가 어떻게 작성을 했었냐면은 최대 극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파장의 길이는 오히려 반비례하더라 라는 거를 이걸 꼭 알고 있었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온도는 표면 온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게 있었냐면은 광도 공식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광도라고 하는 거는 별의 절대적인 밝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선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별 자체는 이제 구의 형태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었고, 이 구에 얼마나 많은 개수의 꼬마 정도가 박혀있니, 얘네들 꼬마 정도는 또 얼마나 밝니, 그걸 저희가 쪼개서 생각을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4파이R 제곱은 이 별의 어떤 건널비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특정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광도랑 관련된 키워드가 뭐가 있었냐면은 저희 절대 등급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둘의 관계부터 설명을 하면은 광도가 크면 클수록 절대 등급은 오히려 숫자가 내려간다. 즉, 등급이란 체계는 밝기가 밝을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경향성을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별이 다 똑같은 거리에 다 가정을 하는 거야. 팥의 거리에 있다고 할 때 등급입니다. 이런 거 제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 온도랑 관련 있는 키워드는 또 뭐가 있었냐? 저희가 색지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자, 우선은 색지수는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자, 이 별을 관측을 할 때 특정 파장만 받아들이는 필터를 씌워가지고 걔네 둘의 차이 계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를 공식을 한 줄로 쓰면은 요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었고, 요 B, 즉 사진 등급이라고 하는 애는 주로 청색, 그 파장이 짧은 때역이 주로 관측하는 애였고요. 그 다음에 이 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시 등급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얘는 주로 파장이 긴, 즉 붉은색 계열의 빛을 주로 관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키워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오늘 하는 내용을 좀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꼴 보기 싫은 것들 얘기했습니다. 꼭 요게 머릿속에 지금 박혀있는 상태로 요 문제를 복습하면 한 다음에 저희가 다음 내용으로 조금 넘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일단은 제 기억에 아마 이거 워크북에 있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자, 우선은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가 어떤 거냐? 바로 이 비대면의 법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그래프를 지금 보면은 최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의 길이를 저기 딱 보면은,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선은 첫 번째 가랑 나의 온도의 대소 비교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몇 배쯤 큰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의 표면 온도는 나의 표면 온도를 2배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비대면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를 그만큼 세게 내뿜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기억이 맞는 거고, 자, 니은은 뭐냐면은 이게 좀 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워크북을 잘 찾아보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을 거냐면은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단위 면적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제가 항상 꼬마공 전부 얘기를 하는데 얘는 그냥 전부 한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보자마자 그래, 이 시그마 t 내제곱의 수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라고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요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 이 가의 온도는 나의 온도의 2배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의 온도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16 곱하기 시그마 t 나의 내제곱 이렇게 저희가 바꿔서 쓸 수 있죠. 얘는 그냥 의미는 숫자니까 그냥 이렇게 무덤으로 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의 단위 면적당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은 이렇게 될 거니 16배 맞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어떤 걸 활용을 하는 거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방출의 에너지 양 차이를 알았으니 이제는 저희가 뭘 사용을 해볼 거냐면은 이 광도 공식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 조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광도가 같은 두 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는 요거를 일단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그쵸? 맞아요? 왜?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네? 좀 보여요? 자, 그래서 둘이 광도가 같다라는 걸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뭐까지 계산을 할 수 있냐면은 둘의 반지름의 몇 배가 차이가 나는지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반지름을 일단 제가 이쪽에 한번 적어볼게요. 이쪽에 적으면 좀 가려서 안 보이는 것 같으니. 자, 가의 광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저희가 작성을 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납득돼요? 자,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은 나의 광도랑 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좌측방향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둘의 광도가 같겠으니까. 요거는 가의 광도예요. 여기까지 되죠? 왜 이렇게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요 두 개는 아예 없을 수가 있어요. 해져 있는 거랑 같이.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은 양면 루트를 씌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4분의 1이라고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지금 틀린 건데? 그 기억 이해되나요? 일단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일단 이해됩니까? 광도가 같다는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각 이제 물리량에 대해서 식을 세워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머리들이 약간 진짜 굳은 것 같은데 일단은 써놓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다행히 지금 보는 이 그래프가 오늘 문제를 풀면서 비중 있게 나오진 않는데 특정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부분은 좀 수학이랑 좀 느낌이 비슷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 2학기 중간고사 때 이 파트가 들어가거든요. 또 문학대 학교들은 1학기 기말에 들어가는 경우가 하나는 있기는 한데 아무튼 간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자주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해됐죠? 지워도 되죠? 자, 5번 정도는 조금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자, 그래서 5번 보면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된 거를 점선을 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HR도가 이 형태랑 똑같은데, 자, 우선은 일단 여기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다 뽑아 놓을게요. 자, 일단은 관도부터. 자, A의 관도는 B의 몇 배다. 이거 납득 안 된다 손. 자, 왜 갑자기 뜬금없이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죠? 왜? 절대 등급이
A가 5등급이 더 작기 때문에 그래서 광도는 거꾸로 100배인 거예요. 제가 까먹으면 안 된댔습니다. 5등급 차이는 광도가 100배 차이가 난다 라고 했었고, 한 등급 차이는 제가 약 2.5배의 광도 차이가 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N등급 차이가 나면은 광도는 2.5의 N승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맨날 이거를 5 곱하고 쓸 수 없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 그런 워드노트 같은 숫자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기반해서 일단 광도가 A의 광도는 100배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온도 있죠. 자, A의 온도는 T의 온도의 2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딱 느낌이 와. 온도 조건을 알려줬고 강도도 좋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안제를 이제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기억이랑 니은부터 일단 그거로 가지고 답해보면은 첫 번째, 최대세비 에너지를 갖는 파장은 A가 B의 2배냐라고 했는데, 자, 온도가 얘가 지금 2배에서 높죠, 그렇죠? 자, 아까 그래서 비례를 지금 뭐라고 했었냐면은 뭐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가끔 풀어서 적어볼게요. 자, B의 온도를 가질 때 파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요건데, 요 TA가 뭐로 바뀔 수 있냐면은 이 TB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장은 2분의 1배가 된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2배가 아니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대 파장이 온도가 더 낮다, 즉 반비례 관계를 가진다라는 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은 저희가 절대 강도 차이를 가지고 강도가 몇 배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디귿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자, 광도 알고 온도 아니까 이제 저희는 얘네들의 반지름 차이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했으니까 B에 대해서 우선 작성을 해볼게요. 자, 우선은 LB는 B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T의 온도의 4제곱일 거예요, 그쵸? 자, 여기에 100배를 하는 게 A의 광도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A의 광도식 대한 광도식을 적어볼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납득됩니까? 이게 A의 온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산수가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은 우선 요거 이렇게 지울 수 있고 저희가 100 B의 반지름의 제곱은 A의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16이랑 같다, 이렇게 적어 쓸 수 있죠. 자, 그럼 양면 루트 씌우면은 이렇게 지금 올려 쓸게요, 제가. 그래서 A에 대한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5에다 B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이죠, 완전. 뭔가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 패턴이랑 비슷하다는 걸 조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지금은 당장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확률이 진짜 벤트 선생님이 아니면은 거의 그럴 확률은 없지만 반드시 중간고사 이 시험 범위가 여기에 들어간 문제를 반드시 많이 풀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가로 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테스트를 저희가 풀이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까지 해서 그래서 어떤 별의 물리학에 관한 부분을 오늘까지 딱 여러분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부터 나눠드릴게요. 다시 다음 언제예요? 곧 아니에요? 아, 원래 그 상자에 방학이 없었나? 네? 아, 그래요? 다른 데는 좀 가요? 안 가죠? 자, 그래서 이 파트는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들으실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통합과학 배우실 때 별의 일생 해가지고 뭐 주결성이 어쩌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태양이 죽으면 적색거성이 되고 원래 태양은 뭐 다른 초고성 폭발로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내용 반, 모르는 내용 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은 자, 어떤 앞에서는 저희가 어떤 걸 배웠냐면은 별을 나타내는 특징들을 이제 어떤 물리 이슈의 수치로 배웠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앞에서 문제부터 저희가 많이 썼던 어떤 표면 온도라든지 광도라든지 혹은 뭐 색지수라든지 분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다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어떤 뭐 초고성이라든지 뭐 주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수치를 나타냈을 때 어떻게 이제 그래프로서 표시가 되는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기 파트 뒤에서 저희가 설명을 할 건데 조금 이해를 하려면은 이 별의 일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좀 이게 이 내용이 좀 머리에 들어와요. 자, 그래서 한번 떠올려 볼게요. 여러분들 통합과학 내용을. 태양계는 최초에 생길 이 태양계라는 게 생길 때 재료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아니 수소 헬륨도 맞아. 근데 그게 뭉쳐져 있는 덩어리를 조금 유식한 말로 통하고 네 맞아요. 성운. 자, 최초에 별이 만들어지려면은 어떤 얼음 알갱이나 혹은 수소 헬륨 이런 다양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성운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성운이 그 별과 태양계 기타의 요소들을 만드는 재료로서 그냥 쓰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성운이 막 이제 막 중심이 뭉쳐가지고 막 빙빙 돌기 시작해. 그럼 그 중심부에 뭐가 형성이 되냐? 원시별이라는 형성이 되고 이 친구가 별빛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핵융합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중수축을 막 잘라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냥 빛의 형태를 보였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를 잘 찾아가야 되는 중심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고 주결성이 있었고 자,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가느냐는 이 별의 질량에 따라 달랐어요. 이건 뒤에서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적색거성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초거성이라는 단계로 진화할 수도 있어요. 자, 혹시 이 둘의 가장 큰 특징적인 차이를 아시나요? 뭐 관점이 되게 여러 개라서 답은 되게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핵융합, 비슷한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핵융합이 일단 일어나냐?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달렸고 이 느낌에서 주는 바와 같이 자, 이 친구 둘은 태생적으로 크기부터 달라. 얘가 얘보다 더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초가 영어로 따지면 수파라는 말이 붙습니다.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또 진행이 되냐가 이 두 개 거석하면서 달라졌죠, 그렇죠? 적색 거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심부는 백색 요성으로 변하게 되고, 당연히 이 백색의 중심부는 누가 감싸고 있었냐면 처음에 행성상수문이라는 데가 감싸고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크게 갈래가 두 가지였습니다. 이것도 질량에 따라 달랐는데 폭발이 일어나고 나서 이 친구는 중성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블랙홀이 될 수도 있었죠.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머리에 쓰셔야 됩니다. 왜? 이제 H학도라는 것 상에서 어디까지만 분리를 할 거냐면은 이 친구들 이제 이 물리적인 수치를 이용해서 H학도의 어떤 특정 재료를 봤을 때 쟤는 적색 거석, 쟤는 주기열성이지 이렇게 구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일단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기 전에 아는 데 배경 지식이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H학도라는 게 어떤 걸 나타내는 그래프인지 일단 그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얘는 일단 그래프야. 그래프 H학도는 그래프인데 어떤 것들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냐면은 강도랑 그 다음에 표면 온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보통 X축에 이 가로축에는 뭐를 쓰냐?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들을 많이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에는 광도, 즉 밝기랑 관련 있는 물리량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대체될 수 있는 물리량이 많기 때문에 보통 다른 것들로 작성해서 쓰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우선은 가로축은 표면 온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얘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게 몇 개가 있었죠, 그렇죠? 자, 우리 표면 온도 직접 별 가서 온도계 찍어보고 안다고 했습니까? 뭐로 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별의 흡수선을 가지고 어떤 흡수선이 나오는지 가지고 얘가 대충 표면 온도가 몇 도겠거니 하고 예측을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거로 바꿔줄 수 있냐면 분광형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혹은 색지수, 아까 저희가 봤던 사진 등급 마이너스 안시 등급 요거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되는 물리는 항상 있는데 X축은 항상 표면 온도와 관련된 물리량을 적힌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Y축은 어떤 게 오냐고 했냐면은 별의 밝기가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대체될 수 있는 물리량이 뭐냐? 절대 등급으로도 바꿔줄 수 있어요. 절대 등급이 광도랑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H활도라는 거는 이렇게 X축은 표면 온도, Y축은 광도로 관련된 물리량을 표시를 해서 여기다가 별들을 막 점을 찍어놓은 게 H활도입니다. 자, 근데 별이 각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 H활도에서 점이 찍히는 위치가 거의 정해진다라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거는 가장 중요한 거, 이 주결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결성이 보통 저 H활도 상에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올라가는 대각선, 여기 보통의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디 근처에 점 찍혀 있다? 얘는 거의 99.9% 주결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되는 사실 어떤 게 있느냐? 자, 제가 뒤에 이건 적어놓긴 했는데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형태 보시면은 표면 온도가 올라갈수록 지금 광도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결성을 갖는 특징. 첫 번째, 광도가 높은 애라면은 무조건 온도가 높다, 표면 온도가 높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주계열성에 한해서. 오케이? 자,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을 가지냐? 크기도 크다라는 특징을 가져요. 누구에 한해서? 주계열성에 한해서. 일단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주결성은 좌측, 우측 하단에서 좌측 상단으로 이렇게 대각선을 뻗는 애들이 이제 주결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준치 정도는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통 태양을 기준치로 많이 삼는데, 자,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물리가 어떤 거냐면은, 자, 표면온도 혹시 제가 분광형 뭐라고 기억하라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G2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표면온도가 약 2000켈빈입니다. 약.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구는 중 플러스 5등급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태양 겉보기 등급 몇 등급인지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21.4등급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등급을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밝은 별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 위치쯤에서 대충 이렇게 대각선을 그었을 때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주결선이구나, 이런 걸 이제 캐치를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이 그룹들은 어디가 있느냐? 얘보다 우측 상단에 있는 애들, 여기 표면 온도는 낮은데 광도는 겁나 밝은 애들, 이 친구들은 주로 커서 모여 있어요. 여기 그룹에. 이따가 이게 초고성이냐 거성이냐 이런 걸 어떻게 가느냐? 자, 초고성은 제가 적사거성보다 크기가 더 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자, 광도 공식 떠올려보세요. 둘이 온도로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초고성은 반지름이 더 크니까 당연히 광도가 더 큰 위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위쪽, 맞죠? 위쪽이에요. 그래서 위쪽에 주로 초고성이 이제 그룹을 이루고 있고, 그 아래쪽이 적사거성이 그룹을 이루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좌측 하단 여기 온도는 높은데 광도는 낮은 얘네들은 백색외성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HR도에서 각 별 주기 생애별로 저렇게 점이 찍히더라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중선자별은 왜 관측이 안 되나요? 저기에 찍힐 만큼 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맨눈으로도 중선자별은 못 봐요. 그래서 얘는 HR도 표시하지 않습니다. 블랙홀도 마찬가지로 얘는 빛을 빨아들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HR도에서 별을 특정 위치에 점 찍힌 거 보고 얘가 어느 이제 단계에 있는 별인지 알아맞추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랑 설명을 드릴 겸 사진을 제가 비교해서 갖고 왔는데, 자, 기준치는 항상 태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성이 굉장히 크기가 큰 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옆에 있는 두 개는 적색거성, 초고성입니다. 태양은 여기 꽂지만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크기가 큰 별이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예요. 자, 백색외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온도가 높은데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식으로 광도가 굉장히 작게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시리우스 A, B라고 되는 이 친구는 다 백색외성인데 크기가 지구만 하죠. 지구는 옆에 태양 갖다 놓으면은 만약에 이게 태양이라고 하면은 이게 지구 정도일 거예요. 그만큼 태양의 크기가 큽니다. 거꾸로 그만큼 백색외성의 크기가 작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제가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자, 광도 계획은 저희가 이따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 저희 우선은 유형 1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결선을 위치하는 데 이렇게 먼저 선을 긋고 시작하시면 조금 더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처음에 모르는 분들 간단한 거예요. 자, 우선은 좌측에 HR표가 표시가 되었고 항상 여러분들 기준점 잡기 편한 게 주결성 라인 먼저 그어놓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그래프 해석에 용이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니은이 딱 보기 좋게 태양 정도 물량을 갖고 있는 애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니은이 위치한 선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주결성을 쫙 위치할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빈 도화지라도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어느 경지에 눌러야 되냐, 올라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이 HR도에서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가 딱 보여야 돼요. 빈 도화지라도 이렇게 놓고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기억이랑 니은의 광도 비교는 옆에 절대 등급 보고 판단하면 되죠, 그렇죠? 절대 등급이 작은 놈이 광도가 더 큰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더 광도가 크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색지수는 뭐랑 관련 있는 물리학이었어요?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오히려 작아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 온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기억이 니은보다 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따라서 색지수의 크기는 거꾸로 기억이 더 커야 됩니다. 거꾸로 가요, 항상. 자, 3번은 조금 모를 수도 있는데, 자, 요거는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다면은 우선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었을 건데 경락부터 알려드리는 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친구는 어떤 애냐면은 이미 죽어버린 시체야. 그래서 가스나 이런 것들이 뿌려질 때는 그냥 다 퍼져버렸다. 그래서 얘는 몇 다구밖에 안 나오네. 근데 태양은 기저덩어리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작아요. 뭐라고 해야 되는? 몇 다구만 나면 이 엑기스만 보는 덩어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두 가지인데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적색거성이라고 해서 주기열성보다 무조건 크게 클 거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판단을 하냐? 자, 보세요. 이 둘은 거의 온도차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저 온도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두 배도 차이 안 나. 그럼 만약에 온도가 2배가 높다라고 하면 광도는 몇 배 높은 거예요? 2의 4승이니까 16배 높아야죠, 그쵸? 그럼 등급차가 끽해봤자 3등급 차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 둘의 절대 등급은 누가 봐도 한 10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럼 반지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이 친구 온도가 낮은데 등급 광도는 높은 애, 즉 이 친구가 더 반지름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리량을 가지고 정확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대처럼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풀 때 적색거성 위치에 있는 애가 대체로 저 주결성이 있는 애보다 이제 무조건 크게 큰 애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푸시는데, 더 정확히 푸는 거는 저렇게 물리량을 가지고 비교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더 크기가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